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핵심 이슈 선정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FOMC 의사록 쏠린 이목, 테이퍼링 신호 나올까? 네, 앞에서 저희가 뉴스를 좀 다루었지만은요, 클라리다 의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준의 고위 관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CPI 그 지수 발표 이후에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입장은 이제 고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에 또 가슴을 한번 써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일에 있을 또 베이지북, 흐름에 대해서 이제 베이지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목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허정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오늘 좀 연준의 어떤 그런 그 고위 관리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어요. 이제 그게 약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베이지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단초를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FOMC 의사록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한국 기준으로 20일 새벽에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4월 기자회견 당시에 밝혔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 고용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고용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인 상당한 진전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4월 FOMC에서 이걸 회의를 할 때 연준 인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의에서는 긴축과 관련된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진전.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좀 하겠다라는 게 계속해서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입장은 좀 유지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라든지 상당히 많이 출렁거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 시점을 전후로 해서 금융시장이라든지 국채 수익률의 어떤 변동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베이지북이랑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나 그런 흐름을 나타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금리의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간 흐름을 좀 짚어보면 1분기 중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4월 들어서부터는 조금 하락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겹쳐진 결과인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해지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를 지금 많이 사고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데이터 같은 것들, 민간 자생적인 경제 회복이 정말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가 1분기에는 많이 오르다가 4월부터는 다시 좀 반락하거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좀 보면은 입찰을 해도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가고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금리는 좀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베이지북이나 의사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고 남은 상반기 중에는 금리가 상단은 좀 제한된 채로 등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너무 많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월 CPI가 4.2%로 너무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에 따라서 또 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표들을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까지에는 금리가 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헷갈립니다. 4월 달에 발표된 그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고 CPI는 또 크게 또 올라갔고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6월 달에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촉각이 상당히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월 달에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 어디에다 두면 되겠습니까? 우선 6월 FOMC도 마찬가지로
지금 8월 포함해서 연준이 나타내는 스탠스는 3월, 4월도 동일하게 계속 나타났던 건데 우리는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비시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비시한 스탠스를 강조하면서도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호키시한 입장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 도비시한 스탠스와 호키시한 스탠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의 정말 정책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후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책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까지에는 좀 확신할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데이터들이 안정이 되고 있고 고용 데이터도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금리가 점점 더 상단을 높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6월 FOMC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개선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시그널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파월이 좀 정책 스탠스를 바꾸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의 그 경제 전망 프로젝션이죠. 그게 얼마나 또 상향 조정될지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시장이 가장 떨고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워낙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긴축으로 약간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다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나온 상황들을 한번 종합을 해볼 때 구체적인 어떤 테이퍼링 시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속도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했던 규모를 줄이는 거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시행을 해서 한 1년 정도 테이퍼링을 끝낸 다음에 내후년 2023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시기에서 미국의 성장을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올해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잘 나올 거고 내년에는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때문에 성장률이 잘 나올 거고 내후년 역시 인프라 정책이 영향을 주면서 2023년까지 경제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쭉 감안을 해봤을 때 2023년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면 내년 중에 테이퍼링을 끝내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올해 말쯤에 9월이나 12월 해이쯤에 테이퍼링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내년 한 2분기부터 사실 이걸 실시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스탠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데이터들이 좀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 대비 정말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고용이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보니까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들이 집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노동
공급 때문에 지금 고용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단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지금 수요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제적 요인으로 본다면 고용은 언젠가는 회복될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반기 중에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경제는 좀 자생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연준의 정책 목표인 2% 물가를 만약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금리 역시 실질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물가 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 수익률을 감안을 하면 명목금리가 2%를 상회하는 것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에는 상당히 제한된 금리의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래서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의 허정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자세한 주변의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혁 캐스터 나가겠습니다. 자, 뭐 지금 여러 얘기들을 뭐 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의사록을 이제 의사록 공개를 앞둔 그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뒤숭숭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거래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울고 섰던 한 주로 지난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하락폭을 전혀 되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또 뉴욕장 흐름이 간밤에 연출되는데요. 지난주를 먼저 보실까요? 네, 지난주 다우가 주간 기준으로 해서 1.1% 하락했고요. S&P가 1.4% 하락했습니다. 한 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나스닥의 주간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네, 2.3%나 빠지게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해서 주봉 기준으로 해서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보시면은 일중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왔습니다. 여전하다, 네, 변동성이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공개될 이제 의사록에서 그렇다면 고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얼마나 용인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관망 모드가 이번 주에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기대보다는 어떤 불안감이 가미가 된 관망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에 따른 긴축 우려 어떻게 보면 달래기, 그리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따른 긴축을 어떻게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의사록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계속 이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막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들 뭐 잠깐 쉬었다가 꿋꿋하게 가고 있어요. 그 상황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중후장 때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투자 의견이 긍정적이었던 쪽이 오늘도 시세를 많이 냅니다. 특히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워낙에 또 이제 합산된 실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쪽들 오늘도 강세 플레이가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가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꼭 시장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이쪽 섹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크레디트 스위스 의견을 보시면은 인플레가 연 3%를 기록하는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4% 넘어가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또 활력소가 될 거라는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 구간이라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고요. 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구간에서 그럼 유리한 섹터를 내가 선점을 해서 이제 지키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조금 옮기려는, 그리고 분산이라도 시키려는,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라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시키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뭐 철강, 원유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힘이 빠졌던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약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을 보자고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가진 업체가 인플레 국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원재료 가격이 뛰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제품 가격을 함께 민첩하게 올릴 수 있는 업체를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컨셉과 함께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간밤에도 유가가 2년의 최고치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한데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인플레 그러니까 베팅하는 이런 쪽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금융주들은 약간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주들의 경우도 여전히 흐름은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그렇다면은 뭐 이런 그 상황 하에서 네. 증권가의 전반적인 투자 의견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 만연해 있는 일단은 공포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경기 회복과 지금 물가 상승이 함께 맞물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친 게 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보다는 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공포감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지표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크 수준으로 나왔던 고용이 5월에도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인지 그리고 4%라는 정말 기록적인 이 물가가 유지가 될 것인지 이제 밑으로 빠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당분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망 심리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흘러가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베어마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세장으로 완전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섹터별의 접근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좀 포커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지수에 따라가면서 일희일비하는 매매가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잘 갈 수 있는 섹터를 선별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될 텐데요. 단계적으로는 기술주에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은 피하자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치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붙이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을 찾는 게 지금은 또 하나의 과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섹터를 추려본다면은요. 에너지하고 소재 쪽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은 지배력을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쪽으로 증권가에서는 많이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좀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의 이호석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또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뭐 테이퍼링 등의 우려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일단 4월 달 발표된 이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저희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이제 더 어떻게 가속화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소가 되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이퍼링이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사실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저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장 변동성도 커지게 되고 이제 방향성도 잡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는 이제 연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힌트를 줬던 것들이 이제 핵심은 이제 고용 지표죠. 결국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노동시장 회복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거들로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 복귀라든지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뭐 기저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쇼티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공급 쇼티지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 병목 현상들이 일시적이라는 점, 이런 등의 표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에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 공급 병목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일시적이라면 해소가 될 것이고 해소가 된다면 하반기 경기가 자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수급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급을 늘릴 수 있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도 결국에는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지금 구직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 실업수당이 지금 9월까지 지금 많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을 할 만한 요인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시작되기까지 시차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모든 분야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난 뒤에 이제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금 고용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차는 더 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주고 있고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사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판이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2분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 수준보다 뭐 조금 더 나은 그런 어떤 그 경기 회복 그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또 한 번 더 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 2분기에 3분기 하반기의 경기가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뭐 저평가되어 있는 아니면은 이제 뭐 조정되어 있는 종목들 앞서서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종에 있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체력이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결국은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기 회복 속도보다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이제 그게 긴축이 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이제 뭐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오히려 경기 회복 속도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 없이 이제 하반기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속에서 뭐 테이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로 지금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흐름 속에서 여전히 이제 오늘도 보면은 뭐 그동안에 또 쉬었던 철강주도 다시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선해운도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포인트, 배팅 포인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러한 이제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실적적인 측면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놓고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지금 뭐 원자재 관련 경기 민감주 관련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포트폴리오 보완 차원에서 보험이나 금융 아니면은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뭐 유통, 화장품, 의류, 엔터와 같은 이러한 업종까지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배해 놓으시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 요인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의 이호석 PB였습니다. 자, 뭐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런 뭐
베이지북의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사실 뭐 오늘 연준의 어떤 그런 그 이사들이라든지 고위 관리들이 사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예상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뭐 이제 테이퍼링의 어떤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쑥날쑥은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파파고였습니다.